오늘장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잘 올라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430선 회복을 했죠.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 구글 쪽에서 정말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게 뭐 14년이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시장에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을 뜨겁게 달굴 만한 뉴스가 될 텐데, 기존에도 양자 암호 관련주 뉴스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지만 이번엔 구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전과는 파급력이 다르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여기 안에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는 모멘텀이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 이슈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다른 테마주로 또 관심이 옮겨지는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 테마주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특히나 이슈가 나오고 있고 워낙에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더욱더 시장 안에서는 재료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더욱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그동안에 뭔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뭔가 개발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는 이제 실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남아 있어서 관련주들이 뭔가 좀 단기적으로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기대거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목이 될 것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련주의 경우는 워낙에 대부분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따라잡는 것보다는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됩니다. 뭔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주들 이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관련주들이 너무나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무래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 이런 작은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또 AI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분명히 구글의 이 양자 컴퓨팅 이슈로 탄력을 좀 받을 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쪽도 오후장에서 시세를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종목들은 역시나 잘 가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스트 소프트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일단은 양자 컴퓨팅이 완전히 상업화 단계 돌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AI를 위한 뭔가 AI와 관련은 있어 보입니다. 이재은 대표님, 양자 컴퓨터 안에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러한 종목도 있을까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시장에서 이 부각도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지금 원래도 미국 시장에서 AI 하드웨어 쪽에서의 흐름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런 흘러 들어가는 흐름들에 대해서 약간은 훈풍을 이어받는 움직임들이 더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는 미국 시장에 부는 바람에 따라서 지금 양자 암호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적인 요소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 딱 어떤 기업이 수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지금 가려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련돼서 양자 암호 시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도가 올라가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항상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테마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 시기 적절하게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관련주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의 주가 폭등이 좀 나와줬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돼서도 어저께랑 오늘 좀 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 쪽도 지금 이 양자암호가 개발이 되게 된다면 가상화폐 이 암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그만큼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산업군과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의 이런 영향 그리고 좀 두려움, 안 좋은 쪽으로의 영향들에 있어서 주가 흐름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분간은 이 양자암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AI 쪽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봐야 되는 쪽 중에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쪽도 향후에는 사실 네. 양자암호에 대한 개발이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양자암호 기술이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금융 쪽, 교육 쪽 이런 항공 이런 쪽이 추후에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 관련주들도 혹시 이런 좀 이어지는 흐름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도 좋지만 또 신약 개발과 관련한 쪽까지 양자암호의 기술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죠. 기술이 발달이 되면 잘 쓰는 쪽도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쪽들도 있는데 보안이 딱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앞서 그런 양자암호 관련해서요. 암호 체계를 좀 무력화한다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게 있어서 분명히 뭐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호재일 것 같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 잘하고 있는 보안이 무력화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지은 대표님. 일단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양자 기술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같이 가는 이유도 이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종목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양자암호와 함께 보안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도 얘기를 했듯이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안 시장이 같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이제 해석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양자암호와 보안은 좀 상반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더 수요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시세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에 대한 기술은 또 먼 미래잖아요. 당장 AI 시장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봤을 때 보안에 대한 기술 수요는 올라가는 쪽으로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만큼 보안에 대한 그 기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쪽의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안주까지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서 오늘 양자암호나 AI 소프트웨어나 보안까지 수급이 좀 몰려서인 건지 반도체 쪽은 좋은 뉴스도 있지만 뭐 나쁜 뉴스도 있는 가운데 약간 또 큰 종목과 장비 쪽이 엇갈리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IT 투톱이 오늘 조금 시들시들합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 정도 위치되어 있고 SK하이닉스도 아까 전에 봤는데 우리 약보합권 정도예요. 물론 낙폭은 많이 줄여가면서 17만 원 선을 딱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상승하는 거 대비해서 사실 이쪽이 오늘 못 오르는 게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12월에 반도체 수출 호조나 뭐 미국의 마이크론 보조금 확정 소식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지만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라든지 TSMC가 QOQ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아쉬웠다 이런 게 오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2가 오늘은 좀 아쉽네요.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빅2가 잘 갔더라면 아마 지수도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분간 이쪽은 횡보를 좀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 특
특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정말 기대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조금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이제 경우는 물론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아직 보조금을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조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또 이어지지 않나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취임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롭게 좀 바뀌어질 때는 또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더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아무리 좀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완전하게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도 이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의 주가가 어떻게 작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취임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 우려감들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과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졌을 때 반도체주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그 가시적인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강한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크게 주가에 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네. 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멈추면서 외국인 돌아섰을 때 모습을 포착을 하고 난 뒤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도 어느 정도 분위기와 상황과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지라인 정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좀 더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2는 일단 말씀드렸던 여러 뉴스 속에서도 눈치 보기 흐름이 나타나는데 수급적으로도 아직 완벽하게 돌아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확인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비 쪽은 오늘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궁금한 종목이 있어서요. 오늘 한미반도체와 테크윙이 너무나 남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미반도체 최근에 차트 보면 내려갔었는데 오늘 굉장한 장대 양봉 11%대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테크윙은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리포트 체크해봤는데 지금 뭐 연일 급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리포트 상으로는 이제 악재 끝자락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호재 기대해보면서 주가를 보자라고 하긴 합니다. 주가가 너무나 온도차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재은 대표님, 이 두 기업의 지금 주가 흐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기술적인 자리까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은하증권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섹터 내 최선호주로 선정을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90% 이상의 TC 본더를 지금 시장 점유율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고요. 하나인더라던가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 우리 지금 좀 3파전 될 수 있다. 2025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점유율을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론에서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실적에 대해서도 2025년과 6년 EPS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HBM 생산 능력을 SK 하이닉스가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의 강력한 성장 동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의 골자의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에 시장은 좀 반응을 크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하나인더 종목 굉장히 좀 시세 나올 때도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상승 나올 때도 혼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네.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그동안 정말 줄줄 그냥 흘러내렸거든요. 네. 근데 21선 돌파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줬고 거래량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된 21선 저항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만 이제 9만 원대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저항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움직임이 나와주기에는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 시그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임 될지 혹시라도 여기서 뭐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나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또 지금
지금 ASMPT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양 쪽으로 10월 달에 약간 얘기를 흘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혹시라도 좀 더 많다라는 소식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주가가 상방이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계속 부진했던 건 결국엔 경쟁자의 출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오히려 들려오면 주가가 좀 더 시원하게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쉽게도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025년에 큐브 프로버의 가이던스를 지금 하향을 했는데 사실 이 큐브 프로브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와 기대가 많이 있던 상황에서 가이던스를 하향했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실망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가이던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를 좀 짓누를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동안의 지지 가격이 되어야 됐던 지금 29,000원대를 살짝 지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29,000원 지지 여부가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항상 29,000원의 지지가 중요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이 많이 빠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잠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실적은 올라올 것이다라는 쪽에 기술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횡보하거나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크게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보유가 좀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가 가능한데 조금 그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세 약간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된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9만 원까지 또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황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면이 확인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테크윙은 29,000원이라는 가격선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좀 궁금한 게 테슬라가 모건스탠리 쪽에서 최선호주로 꼽았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습니다. 400달러 딱 찍었던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역대 최고가 경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 다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시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2차 전지 섹터들 앞서 시총 상위단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나머지 작은 종목들이나 밸류체인 쪽은 괜찮았거든요. 셀 3사가 특히나 못 오르는 걸 보니까 셀사가 가져야 2차 전지 섹터를 좀 끌고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테슬라는 너무 잘 가는데 우리 셀 3사들의 주가는 영 못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섹터 안에서도 수급이 좀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오늘 못 가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뭔가 특별히 개별적인 내용이라든지 뭔가 오히려 좀 못 갈 이유라든지 사실 그런 내용들은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 현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의 경우는 이제 주로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은 뭐 중소형 2차 전지주라고 해서 막 큰 폭으로 좀 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 정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다시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이 테슬라파 훈풍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워낙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들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바닥을 잡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중소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 또 대형주로도 이동이 될 가능성도 여러 있기 때문에 뭔가 개별적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도 지금의 경우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순환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대형주의 경우는 조금씩 어느 정도 바닥에서 모아서 좀 더 꾸준히 끌고 가시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소형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세를 원하신다면은 중소형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좀 더 추구한다면 중소형 2차 전지 쪽을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가 잘 가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쪽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한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자율주행 섹터도 강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이쪽 섹터를 볼 때는 대장주를 퓨런티어로 꼽았거든요. 물론 퓨런티어도 5% 넘게 오르고 있긴 한데 퓨런티어를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은 유난히 그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상단에서는 후발주자를 좀 꼽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는 사실 공공연하게 1위는 사실 프런티어가 네.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서 카메라 모듈 쪽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고 예전엔 또 라이다와 라이더 없이 이제 네. 모듈로만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라이다와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봐야 되는 부품 관련주고 또 이제 앞으로 테슬라 쪽에서도 그게 없다 보면 이제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프런티어가 대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돼서는 프런티어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외의 종목들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뭐 IA라든지 이런 종목들 워낙 바닥권에서 동전주의 흐름이라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보는 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동전주라던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월가의 분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안에 항상 중심은 FSD, 자율주행 이런 거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봐야 되는 종목들은 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뭐 퓨런티어 그리고 HL 만도 그리고 우리가 SOS랩 뭐 이런 종목들을 좀 탑픽으로 가지고 오늘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대장주와 직접적인 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에서 또 GM이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예. 때문에 앞으로 뭐 웨이모와 함께 굉장히 경쟁 관계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자들을 많이 좀 물리치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대해서 테슬라의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더 공고연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당분간은 오늘 양자암호 쪽으로 수비 좀 많이 쏠리기는 했지만 네. 아예 자율주행 쪽이 이제는 시세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의 봐야 되는 종목들은 지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자율주행 섹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도 종목을 딱 압축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퓨런티어, HL 만도, SOS랩 같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 대응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로봇 쪽은 어떨까요? 머스크 트레이드 하면 또 이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로봇주도 확실히 그 모멘텀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만 봤을 때 이제 좀 최근의 시세 자체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수급이 뭐 다른 데로 가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두산 합병 불발 이슈 속에서 이 로봇 안에서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로봇이 유난히 좀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도 소외되는 감이 최근에 있어요.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럴 때? 일단 로봇주의 경우는 과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기업의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이슈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인프라라든지 어떤 좀 서비스라든지 뭐 다양한 곳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로봇주에 대해서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 성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단발성 이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로봇주의 경우는 뭔가 좀 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뭔가 실질적인 개발이라든지 그 개발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참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로봇주의 경우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영향도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 로봇주에 대해서도 뭔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에 들썩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뭔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난 뒤에는 그도가 많이 하락했던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던 로봇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봇주를 투자할 때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하나의 지표로 보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딱 노릴 필요가 있겠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추세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진정되는 거 보고 나서 덜 올랐던 로봇주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모멘텀을 받아가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이슈들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에게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과 내일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막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뭔가 더 과감한,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바로 세론입니다. 이재은 대표님, 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건 뭐 이미 기대감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나면 알던 거 나왔네? 혹은 또 실망스럽다. 그래서 세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딱 그 뉴스가 나올 시점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또 실망스럽다. 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지금 중국 관련돼서 사실 수혜가 좀 기대되는 쪽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표적으로 시세 흐름들도 그렇긴 하지만 실적 베이스 기반한 종목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쭉 보면 중국 쪽에 대해서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좀 펼쳐지고 한중 관계에 대한 이런 개선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거 가져가면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VT가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내수와 일본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시작된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쪽에 중국을 플러스 요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시세 흐름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도 선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모르는 세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예상보다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중국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을 때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잘 골라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물론 관계 개선되고 내수 경기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당장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건 아니라서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과연 원래 본래 실적이 좋았는지 그리고 중국이 좀 딜레이 되거나 실망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나 다른 쪽에서의 이런 실적을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됐을 때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하나의 이제 추가적인 요소로 매력적인 부분이지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살짝은 좀 아쉽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엔터라던가 게임 그리고 항공 많은 쪽이 네. 내수 경기를 좀 부양을 시키는 데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셔서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VT라든지 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계속해서 좀 선별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런
전제를 하고 종목을 좀 선별해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중국 쪽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좀 아쉬움이 나왔을 때 다른 국가에서 그걸 또 상쇄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탄핵 전국 속에서 도대체 이 정책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은 그동안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었던 방산이나 원전, 조선 이런 쪽에 반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치적인 불확실성보다 좀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조선은 오늘 확실히 그런 느낌이 보이긴 하던데 김진경 본부장님, 워낙에 그 악재를 거의 일주일 동안 반영했었잖아요. 주가에 이제 충분히 반영되고 이제는 좀 기업 자체를 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우려감 그리고 걱정거리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갑작스럽게 반영하다 보니까는 주가의 경우 그동안에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했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시장의 경우가 조금씩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이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 위주로 조금 반등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의 경우는 이제 상황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적인 반등세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던 이 섹터군들의 추세적인 반등세의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하락의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지금의 경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했긴 했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떼어놓고 본다면은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뭔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넓게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정책적인 것보다도 좀 더 개별적인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섹터라든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기대거리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 좀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한편 지금 현 정부 정책 수혜주들도 반등하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나온다면 거기서 또 취업이나 저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산, 교육, 취업 등등이요. 이재은 대표님, 지금 우리가 차기 정부 정책 기대감에 베팅해도 괜찮은 건지 괜찮다면 제일 유망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리고 항상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 예상외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세 흐름이 강하더라고요. 지금 캐리소프트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은데 특히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머스크가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한국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2년 만에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출산율이 살짝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또 야당과 여당의 이견이 없었던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저는 좀 제일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꿈비라던가 그리고 아가방 펌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 시세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 관련돼서는 좀 시세 흐름이 테마성으로는 움직일 수 있으니 약간의 횡보 구간 또는 눌림 구간이 왔을 때는 한 번은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성으로 비중 적게 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니까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좀 끊어서 눌림 나왔을 때 트레이딩 하자라고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